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약가 인하 행정명령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입장을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을 요렇게 이제 요약을 했고 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해갖고 내용을 올렸는데요. 살짝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 의료비 절감, 의료비 절감에 대해서 핵심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이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갖고 이런 동일 의약품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문제를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행정명령, 이 트럼프 약가 인하의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이 첫 임기 때도 시도했던 부분이고 이 최고 약가 제도, 그러니까 Most Favored Nation Pricing 해갖고 최혜국 약가 제도를 더 강화를 해갖고 재추진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미국 국민 소득의 60% 이상인 국가들의 이 최저 약가를 기준으로 미국 내 약가에 대한 상한선을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있어 갖고 이제 대상 의약품은 이런 주로 이제 고가의 처방약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런 이제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미국 약가가 타 선진국보다 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점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여기에 대한 이런 이행 방법은 이런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를 하되 미시행 시 정부 차원의 별도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뭐 소극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행하지 않으면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골자죠. 그리고 타임라인 같은 경우 향후 몇 주 내에 제약사와의 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최혜국 약가 정책을 통해서 고가의 의약품이 가격 인하가 될 경우에는 오리지널 처방집에 우선 등재되던 환경에서 바이오 시밀러와의 직접 경쟁으로 이제 다 변화되는 만큼 이런 바이오 시밀러 제품 처방 확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이제 제가 PBM과 관련해 갖고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볼 거고 그리고 진펜트라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현재 바이오 시밀러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최혜국 약가 참조 대상이 아닐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 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전에 발표된 약가 인하 행정 명령 등에 따라 이 바이오시밀러의 이 사용 확대 그리고 중간 유통 구조 개선 이게 이제 PBM과 다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이런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 영업 활동에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당사에서 예상했던 범위 내에 약가 인하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인 셀트리온에 있어 갖고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하여튼 뭐 요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들어가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그 트럼프의 이런 행정 명령이 사실 이게 뭐가 인하가 되는 뭐가 이제 약가가 하락되는 겁니까? 이제 오리지널의 약가가 이제 하락이 되는 거죠. 오리지널의 약가가 하락이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바이오시밀러의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 약 가격이 떨어지면
바이오시밀러 물론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 바이오시밀러의 메리트가 단기적으로는 좀 없어지는 상쇄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갖고 이런 일부 제품들에 있어서는 인하에 대한 이런 압박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조금 이 중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자, 중기적인 맥락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처방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오리지널 의약품이 일단 우선 처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런 이제 약가 인하로 인해 갖고 이런 해당 바이오 시밀러들과의 이런 직접 경쟁 구도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던 그 메리트, 일단은 뭐 안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이상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뭐 똑같은 이 효과를 또 내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갖고 다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오리지널에 대한 이런 좀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일단 들고 거기에 따라 갖고 일단 보험사라든지 이런 PBM들 얘네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제 리베이트를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채택이 점진적으로는 이제 중기로 갈수록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 자체가 사실 이 PBM 시스템에 대한 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규제 강화. 이런 거는 오히려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특이한 시스템을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PBM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처음 이제 그게 됐냐면 사실 처음부터 이 PBM은 그 단순 좀 관리자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 복잡한 의약품 청구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대행을 하는 그런 이제 단순한 이제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 그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스트롱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그 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스트롱. 그죠? 자, 그래서 이제 PBM 역할 중에 가장 좀 중요한 역할들은 그 처방집, 이 표밀러리 관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얘네 말을 안 들으면 이 처방집에 넣어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이 있으면 이런 어떤 이 보험 혜택을 받을 건지 결정하고 여기다가 등급을 부여하고 올리는 겁니다. 표밀러리. 이런 관리를 PBM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국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를 얘네들이 또 직접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협상까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 청구 처리, 처방약에 대한 이런 청구.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청구라든지 지불이라든지 이런 거 다 PBM이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PBM이라고 하죠. 3대 PBM이 지금 CBS 케어막스, CBS 헬스케어 소속에 있는 그리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많이 들어보셨죠?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그리고 옵툼 RX 요즘 굉장히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고 요게 이제 3대 PBM입니다. 그래서 PBM이 정말 이 미국에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제약사도 컨트롤하고 그리고 약국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환자까지 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 이 중간 마진을 엄청나게 떼어 먹는 조직이 바로 이제 PBM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약사. 그러니까 제약사가 이제 그 제약사의 이런 공식 약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산정되냐면 미국에서
사실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좀 우리가 쉽게 말해 봤을 때는 리베이트 일종의 그 사후 할인이에요. 사후 할인. 그러니까 공식 약가에서 그 리베이트를 빼야 돼요. 리베이트를 빼야 이게 실제 그 지불된 그 약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식 약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의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약가는. 그래서 이게 리베이트가 이제 작게는 뭐 30%에서 70%까지도 산정이 됩니다. 약가의 30에서 70% 정도. 그러면 PBM 같은 경우는 높은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일수록 표뮬러리에 상위로 등재를 해주겠죠. 티어 1, 2, 뭐 이런 식으로 상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가 낮은 애들은 하위 배치하겠죠. 이렇게 한다라는,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정치질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보험 혜택을 또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또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처방집에 따라서 또 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상위 등급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본인 부담금이 낮아요. 그리고 하위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본인 부담금이 또 높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사실 그 이게 PBM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PBM 같은 경우는 그 리베이트의 어떤 일부 요것만 이제 또 보험사에 또 전달하고 보험사도 또 있고 보험사나 뭐 이런 고용주나 뭐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얘네들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진펜트라가 그냥 가정입니다. 진펜트라가 $1,000라고 칩시다. 1,000불이라고 쳤을 때 사실 환자가 여기서 100불 정도 이제 지불을 하고 본인 부담금. 그죠? 그리고 보험사가 이제 또 약국적으로 $900를 지불을 한다. 그럼 PBM 그 제약사 같은 경우는 PBM에 $5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럼 PBM은 보험사에게 어떻게 된다? $300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200는 얘네들이 먹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 진펜트라가 1,000불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500불을 했을 때는 얼마를 받습니까? 500불을 받는 거예요. 500불. 그리고 PBM이 $200를 먹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실제 지불액은 $600. 900달러에서 $500 리베이트를 900달러에서 이 $300 빼야죠. $300를 빼면 결국에는 이 보험사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600불. 그러니까 환자는 $100 지불을 하지만 실제 약품의 어떤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약간 이제 거품이 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리베이트가 사실 클수록 이 PBM의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PBM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가 인상을 묵인하거나 장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중간에 이게 투명하게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을이에요. 을이고 PBM이 갑이기 때문에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식 약가를 인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이 공식 약가를 높게 잡아갖고 리베이트를 최대한 좀 끌어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표뮬러리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투명성이 없어요. 투명성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이트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약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라든지 환자들은 어떻게 한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중간에서 사라지는지 몰라요, 사실. 이건 뭐 제가 예를 든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보험 혜택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이 공식 약가를 그냥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이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이게 지불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중간 그 유통, 이 PBM들이 하는 짓거리를 약간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사실. 셀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셀트리온 같은 이런 회사가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뭐 휴미라라는 뭐 이런 약이 있다고 치면 얘네는 어쨌든 오리지널으로서 그동안 이제 높은 리베이트를 좀 제공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갖고 이런 가격 저렴한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 처방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불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이런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가격적인 우위가 상쇄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 가격을 되게 낮게 책정을 하게 되면 이 리베이트에 대한 여력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PBM 등재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 가격도 높게 책정하면 또 이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기엔 더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리베이트를 향후 이제 규제하는 이런 법안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민주당이건 뭐 공화당이건 모두 지금 PBM 개혁을 위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약품 등재 결정 과정에서 또 투명성을 또 제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지만 향후 이런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지닌 그러니까 딱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지닌 제품들이 더 많은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행정명령이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약간 잡다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좀 이제 또 주가죠, 주가. 오늘 주가 이제 볼 거고, 최근 들어갖고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이 지금 자사주 취득 뭐 해갖고 결과 보고서 떴고, 또 한 번 또 1,000억 원짜리 또 자사주 매입 신규 취득 들어왔죠. 60 한 5만 주 정도 들어왔고, 하루에 한 10만 주 정도 좀 매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그 지분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한 3만에서 5만, 이것도 약간 기타 법인 창구로 이제 좀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최근에 이제 대주주들의 이제 매집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개선세가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갖고 좀 약간 돈 안 되는 이제 금융투자 약간 수급적인 어떤 가격 결정력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뭐 주는 집단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플러스 해갖고 기타 법인 창구로 또 이제 오고 있고, 지금 개인들도 지금 다 개인 외국인 기관들 다 팔고 있습니다. 다 팔고 있고, 기타 법인 창구에서만 또 매입이 들어오고, 금융투자 창구에서도 매입이 들어오고,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 쪽이라든지 이런 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돈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좀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여기 이쪽 분야에서 좀 주가가 피크를 치게 되면 다시 한번 돈들이 밑으로 다시 쏠릴 수가 있겠죠. 그 타이밍이 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만 안 들어올 뿐이지 굉장히 좀 개선세가 현재 나와주고 있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의 어떤 결정적인 좀 방향성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애매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여기서 사실 그동안에는 60일선 소화를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쭉 빠졌어요. 여기서도 한번 돌파됐고, 여기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내렸다가 가고. 근데 이번에는 안 빠져요. 이번에는 안 빠지면서 상당 부분 좀 지지를 해주는, 소화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제가 봤을 때는 60일선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방향성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지금 리테스트 구간 최근에 나왔지만 이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현재 반등세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뭐 최근 들어갔고 이런 역회된 숄더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수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지금 현재 2600포인트를 강력하게 좀 소화하고자 하는 이런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여전히 이제 과매도 구간이 맞고요. 주봉상 과매도 구간이고, 현재 좀 아직까지 뭐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현재 그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앞으로 좀 등락을 보여주면서 다시 추세 회복을 좀 하지 않을까. 이 추세 회복이 이제 되려면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플러스 이 기관들의 수급, 특히나 이런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이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지 조금은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뭐 여전히 좀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관망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구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지 여부만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해서 좀 뭐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뭐 추가적인 하락도 물론 뭐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좀 돌파를 하고 올라가 줘야지 타이밍 상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항상 이렇게 피를 말려요. 피를 꼭 말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뭐 과거에도 똑같아요. 피를 항상 말려요. 피를 말려놓고 이런 식으로 말려놓고 이런 식으로 다시 커다란 반등 주고 말려놓고 반등 주고, 하여튼 이런 패턴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피를 잘 말리고 있어요. 말리고 있고,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뭐 돌파 시도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건은 추세를 다시 회복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일봉상으로 21선 정도는 회복을 시켜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자, 다소 지루하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 제가 뭐 텔레그램 안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요즘 볼만한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 받으실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영상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